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요. 자,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물질 변화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물질은 변하는데 그게 빠르게 바뀔 수도 있고 느리게 바뀔 수도 있는데 변하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자, 변할 때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성질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 중에서 물질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질은 안 바뀌어 라고 하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 그걸 그렇지. 이걸 물리 변화라고 하고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 보인다고? 상태 변화. 그래서 고체가 액체돼, 액체가 기체돼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 소금에다가 물을 섞어 소금을 만드는 혼합물 만드는 것도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야. 자, 이렇게 성질이 안 바뀌는 물리 변화를 할 때 그럼 도대체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바뀐 거야? 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자에 뭐가 바뀐 거야? 배열만 발편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물리 변화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물질이 바뀔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도 변해요.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걸 무슨 변화라고 했지? 그쵸? 이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거 뭐 있어? 그쵸?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산화 반응을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AO2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산소와 빨리 결합하는 거 뭐 했다 그래? 그쵸? 그걸 우리가 연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산소와 천천히 결합하는 걸 뭐라 그래? 네, 이걸 녹슨다 또는 부패한다 또는 호흡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학에서 보면 다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냐면요. 색깔이 변하는 뭐가 있어?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야. 그래서 사과를 깎아 놓으니까 사과의 색깔이 바뀐다든가 단풍이 물든다든가 이렇게 물질의 색깔이 변하는 갈변 현상이 화학 변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학 반응할 때는 뭐가 바뀌는 거야? 네, 그 안에 있는 원자의 뭐가 바뀌는 거라고? 배열이 바뀌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구분해야 돼.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건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뀐다는 거고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야. 자, 근데 어떤 변화를 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 원자의 종류가 있어. 그쵸.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뭐는 개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바뀌는 변화들 중에서 우리는 화학 변화가 중학교 3학년 때는 핵심인데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전과정을 예쁘게 쓴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와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면 두 개의 수소기체와 하나의 산소기체가 만나서 두 개의 물 됐어요. 이렇게 쓰는 게 화학 반응식이잖아. 그랬을 때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이 변해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건데 왼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응 전물질, 그래서 얘네들을 반응물질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생성물질 이렇게 얘기해. 되겠어? 자, 이때 이 안에 써지는 물질들의 식은 바로 그 물질의 화학식으로 쓰는 거지 원자식으로 쓰지 않아. 그래서 수소는 수소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소 기체라고 하는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H가 아니고 항상 H2로 써지는 거야.
맞죠?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러한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를 우리가 개수 비율로 쓰는 거야. 약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약분해야 된다 그래서 약분 안 한 상태로 쓰는 거 다 틀렸어. 됐어? 근데 이 개수비가 뭘 얘기하냐면 화학 반응을 할 때 수소 분자 몇 개와 산소 분자 몇 개가 반응해서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요 라고 하는 반응하는 분자수 비율이기도 해. 그러니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만들면 물 분자 2개 만들지만 나는 수소 분자가 2개가 아니고 6개 반응시키고 싶어. 그럼 산소 분자 몇 개 필요하니? 3개가 반응해서 물 분자 몇 개 만드니? 6개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잘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들이 변해서 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반응 물질에 뭐 할 수 있냐면 종류와 생성 물질의 종류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어? 됐어? 라고 하는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알 수 없는 것도 있죠. 이건 알 수 있는 거지만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화학식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수소 분자가 커, 산소 분자가 커? 알 수 있어? 없어. 수소가 무거워, 산소가 무거워? 이거 알 수 있어? 없어요. 됐어? 그러니 화학 반응식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분자의 크기라든가 분자의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식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난 거라는 건 알지만 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라고 하는 원자의 배열은 알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되겠어?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을 잘 보면 맨날 물어보는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 그럼 분자의 개수는 안 변하니? 변하니? 라고 하면 반응 전에는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반응하니까 총 반응하는 분자수는요. 분자수가 3개가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 만들어질 때 분자수는 2개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떨 때는 분자수가 줄어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분자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분자수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학 반응을 할 때 분자수가 일정하다? 이거 말도 안 돼. 알겠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일정하지만 분자수는 일정한 게 아니야. 알겠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분자수는 뭐에?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되겠어?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철저히 보고 분석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쭉 해서요. 앞에 있는 문제 중에서 질문을 안 받은 것들은 없습니다. 다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들 연습들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 제대로 맞췄니?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19페이지까지 다 풀렸을까? 혹시? 맞아요.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네, 그럼 별도의 다른 질문 있어요? 혹시? 괜찮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테스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요.
이란 씨. 나온다. 다 했어? 자, 채점 다 부르겠습니다. 12문제고요. 1번에 3, 2번에 2, 3번에 4, 4번에 5, 5번에 5, 6번도 5, 7번에 1,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5, 11번 5, 12번 1입니다. 자, 메뉴에 맞은 개수 쓰시고요. 자, 번호 서연, 김서연, 현수, 재윤, 우연, 현서연, 시우. 자, 틀린 거 확인하시고요. 질문할 거 체크할게요.
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질문할 거 체크. 질문 6번이요. 자, 그림은 물질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A가요. 얘가 A가 아니고 이게 A야 라고 했어요. 이거 두 덩어리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하얀색 두 덩어리가 붙어 있는 A라고 하는 애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그리고 까만색끼리 붙어있는 B라고 하는 애도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C라고 표현하는 I가 몇 개 있냐면 6개 있는데 이게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앞에 있는 건 개수비라 그래서 약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약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하시면 A 플러스 B가 2C야 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되니까 거기에서 생성물은요 C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거기에 EC가 들어가야 되니까 2번 틀렸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두 종류입니까? 라고 했는데 반응물은 두 종류지만 생성물은 한 종류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전후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니? 아니요. 이런 분자가 이런 분자와 만나서 이런 분자로 바뀌었으니까 분자의 종류는 변했어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물의 전체 분자수와 생성물의 전체 분자수는 같니?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 반응물의 전체 분자수 6개고요. 생성물의 전체 분자수 6개입니다. 얘는 같죠? 되겠어? 네, 그래서 분자수를 물어보면 그때그때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수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부터 12번까지 질문. 9번 또요. 질문 다 해야 돼. 모르는 거. 자, 9번 보시면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기억부터 디귿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화학식 그리고 기호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합니다. 반응물은 화살표의 왼쪽에 나타낸다. 맞는 표현이고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 다 화학식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H가 아니고 H2로요. 됐어? 이런 식으로 화학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화살표 양쪽에 자 A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자 화학식 앞에 개수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화살표 양쪽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만들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이거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개수는 그 물질의 원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개수는 그 물질의 원자의 개수가 아니고 분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됐어? 그러면 원자 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면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와 수소 원소 기호 뒤에 있는 작은 숫자를 곱한 값이 총 원자 수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는 분자수고요. 원자수는 개수에다가 원소기호 뒤에 있는 작은 숫자를 곱한 값이 원자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만 틀렸어요. 이런 표현이요. 다른 질문. 10번이요. 10번 보시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요. 두 개의 AG2O와 그 다음에 AG2O가요. 뭘로 바뀌는 거냐면 몇 개의 은과 산소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숫자 고정이죠. 그리고 이 숫자 고정입니다. 됐니? 그러면 나머지는 은의 개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은의 원자수는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에 은 원소기호 뒤에 있는 작은 숫자를 곱한 값이 총 은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은 원자는 총 4개 있어야 되니까 앞에 4를 붙이는 게 맞겠죠. 되겠어?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2O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H2 플러스 O2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외우는 물을 그래서 거꾸로 분해하는 화학 반응식이죠. 자, 생성되는 거, 분해되는 거, 화살표의 방향만 바뀐 거지 앞에 있는 개수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외우지 않았던 거다. 그럼 여기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에 맞춰서 원자수 맞춰주면 돼요. 수소 원자가 총 4개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수소 원자도 총 4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밑줄 치세요. 거기다 쓰세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이 NaHCO3를 우리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Na2CO3와 가로치고 H2O와 가로치고 CO2라고 하는 세 종류의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거 되게 유명해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란 베이킹 파우더를 뜨겁게 하시면 온도를 높이시면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고체, 액체, 기체 세 종류의 물질이 발생하고요.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베이킹 밀가루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가스가 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숫자가 고정이니까 여기에 원자수를 맞추면 돼. 나트륨 원자는 2개 있어야 되니까 나트륨 원자 2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앞에 얘도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 원자 2개 있고요. 탄소 원자는 하나 있고 산소 원자는 3개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트륨 원자 2개 있고 수소 원자 2개 있고 탄소 원자 2개 있고 산소 원자 6개 있다. 이거 분해가 될까요? 이거 돼요?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와 각각의 원소 기호에 있는 뒤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다 곱한 값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자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시고 개수가 맞아진 애들 지워가시면 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나트륨은 맞았는데요. 탄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2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탄소 하나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탄소 하나 들어있어. 그럼 탄소의 개수 총 맞아. 이런 식으로 지워가셔야 돼요. 되겠어?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수 2개 있는 거 맞아. 얘도 맞았어. 그러면 뭐만 맞추면 되냐면 산소 원자수 6개 맞춰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3개 들어있으니까 나머지에 3개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2개 들어있으면 되는데 2개 들어있는 거 맞네요. 그러면 여기가 1이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개수를 원자수를 보고 맞춰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시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나 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특히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만 내신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자수 써놓고 원자수를 나머지에서 맞춰 가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연습을 좀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을 하시죠. 우연히는 오늘 숙제 안 한 거 다 남아서 풀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쉬는 시간 내내 열심히 푸시든지 아니면 남아서 푸시든지 하십시오. 자,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에 하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고 하는 오늘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화학 반응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해요. 우리가 지금 내내 배우는 거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화학 변화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화학 반응에 적용되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죠.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화학 법칙에 대해서 배우자. 화학 변화에 성립되는 법칙들에 대해서 배우자 이겁니다.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이 몇 가지가 있냐면 규칙성이 3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3가지 법칙을 배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3가지
법칙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세 번째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성립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는 겁니다. 일정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칙은 화학 변화의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 변화에 성립해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화학 변화에 성립해. 됐어? 근데 물질의 변화에는 화학 변화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성질은 안 바뀌는 물리 변화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물리 변화에 성립 안 한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셋 중에서요.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물질의 변화에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된다는 거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되는 변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일정 성분비 법칙과 기체 반응의 법칙은 물리 변화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일단은 큰 틀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은 모든 변화에 다 성립하네요? 네. 예외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시험 보고 시험 볼 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 안 하는 거 찾아? 답은 없다. 알겠습니까? 모든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됩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물리 변화에도 성립할 뿐만 아니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화학 변화에도 당연히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이유가 뭔데요? 이게 나와줘야죠. 왜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물질의 변화에도 항상 성립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꼬맹아, 대표적인 예로요. 누가 있냐면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결합해서 두 개의 물방울 될 때 생각해봐. 수소 1g에다가 산소 6g을 산소 8g을 섞으면 물이 몇 g 될까요? 수소 1g에다가 산소 8g을 결합시켜서 화학 반응을 했습니다. 물 몇 g 생길까요? 이거 정확하게 9g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빨리 머릿속에 빨리 돌려. 왜 그럴까요? 그건 수소 분자라고 하는 아이 두 덩어리와 산소 분자라고 하는 아이 한 덩어리가 반응해서 물이라고 하는 아이 두 덩어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질량은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합한 값이란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요거 수소 원자 하나가 0.25g, 0.25g, 0.25, 0.25 합쳐서 이게 1g이야. 그래서 그리고 산소는요. 이거 하나가 4g, 4g 합쳐서 8g이었던 거야. 근데 자, 물이 돼도 산소 원자 그대로 2개 다 있고요. 수소 원자 4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 선생님을 포함해서 8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순서로 돼서 질량을 재서 더하나 아니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질량을 더하나 질량값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단지 위치만 달라진 것 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질량은 항상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항상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흩어놓은 상태로 질량을 재냐 모아놓은 상태로 질량을 재냐 의미 없다는 거죠. 질량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자,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 걔네들의 총 질량값은 변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한 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되겠어?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되는지 기억하시고요.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변화를 하도 상관없이 항상 성립된다. 머릿속에 박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화학 변화에도 질량이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내내 합니다. 소금 10g에다가 물 90g을 섞어서 소금물 됐어요. 그럼 소금물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이게 물음표야? 아니죠. 됐어. 질량은 항상 보존되니까 소금 10에다가 물 90을 섞으면 소금물은 반드시 100g이야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알죠. 되겠어?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질량은 변할 수 없다.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되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질량 보존 법칙이 정말 성립되는지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그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이것도 별개야. 됐어? 실험을 통해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책은 그 확인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됐어? 질량은 언제나 보존돼야 되는데 질량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나는 확인하는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실험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실험으로도 확인이 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상 내용이야.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우리 앞에서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연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연소는 A라고 하는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AO2, A와 결합하는 걸 탔어요. 연소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A가 금속이면 어때? 금속이면요. 금속 중에서 예를 들어 누구라면 구리라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요. 우리가 맨날 외우는 산화구리가 되잖아요. 됐어? 그러면 구리가 순수한 구리가 5g이었다고 쳐. 그럼 산화구리가 5g이야?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산소가 2g 달라붙었다고 쳐봐. 됐어? 그럼 산화구리는 몇 g이니? 7g이죠. 근데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양팔 저울에다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5g짜리 구리를 이렇게 붙인 거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5g짜리 구리를 A, B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놓고 A는 가만 놔두고 이 상태에서 B만 알코올 램프로 막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가열하는 와중에 여기에 산소가 막 달라붙잖아. 됐죠? 그래서 얘는 5g이지만 가열이 끝나고 나면 얘는 몇 g이니? 얘는 7g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양팔적으로 어떻게 되니? 7g 쪽으로 기울겠죠.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속을 태우면 무거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금속을 태우면 질량이 증가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금속을 태우면 질량이 증가하니? 아니잖아요. 됐어? 금속을 태워도 질량은 뭐 됩니까? 보존됩니다. 됐어? 근데 옛날에 이때 달라붙는 산소의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5g이 7g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라고 하는 헛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태우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유리병에 구리 조각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 안에 구리도 있지만 여기 산소도 있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밀봉시킨 다음에 여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울 위에 올리시면 맨 처음에 이 저울에는 구리만 5g 측정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아직은 결합하지 않은 산소라는 아이의 질량도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기 전에 7g인데 다 타고 나서 불이 꺼져도 몇 g입니까? 7g이에요. 되겠어? 이 산소가 여기에 달라붙은 것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을 태울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은 상태로 확인하시면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얘랑 똑같은 상태고요.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되겠어? 또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을 태우면 어때요? 안 보일까봐 여기다 써요. 비금속을 태우는데 비금속에는 이 아이가 양초여도 되고요, 나무여도 되고요, 종이여도 되고요, 어떤 새끼여도 무방합니다. 그죠? 비금속을 태운다고 쳐. 근데 비금속은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금속인 양초를 태운다고 쳐봐. 그러면 양초에 산소가 달라붙는데요. 자, 양초 속에 있는 수소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물 돼요. 자, 양초 속에 있는 탄소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이산화탄소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양초가 몇 그램 있냐면 양초가 50g 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산소는 10g이 달라붙는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요. 이때 물은 몇 그램 생기냐면 40g 생겨요. 그럼 이산화탄소 몇 그램 생길까? 말해봐요. 20이어야죠. 왜? 질량 보존되니까. 이거 20g 생겨요. 근데 우리가 양초를 그냥 이렇게 놓고 태우면 20g의 이산화탄소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 태우기 전에 양초의 질량이 얼마였는데 얘가 50g이었는데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으면 양초만 재는 거잖아. 50g이었는데 이거 다 태우고 나면 40g의 물만 남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금속을 태우면 무거워지는 거고 비금속을 태우면 가벼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엔 질량 보존 법칙을 몰랐으니까. 자, 근데 이 또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초를 어떻게 합니까? 닫힌 공간에서 태워보셔야 됩니다. 됐어? 닫힌 공간에서 태우면 양초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산소의 질량도 같이 측정이 되니까 60g입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다 태우고 나면 이때 생긴 물이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날아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그대로 60이 유지된다는 걸 닫은 상태로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요. 자, 시험에서요. 어떻게 나오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 찾아라? 답은 없어요. 다 성립합니다. 근데 열린 상태로도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안 됩니다. 얘도 안 됩니다. 열린 상태로는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없어요. 왜요? 라고 하면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기체가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기체들의 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질량이 늘거나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기체 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닫아놓은 곳에서 질량을 할 때만 물질 변화를 시킬 때만 질량이 보존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기체 출입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닫힌 공간에서만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 상태로 실험을 하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닫아놓고 실험을 해야만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죠. 왜? 기체 출입이 없는 물질 변화에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기체 출입이 없는 화학 변화에는 뭐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 내가 뭐냐면 소금이 맞죠? 소금에다가 염화 나트륨. 그래서 소금에다가 질산은을 집어넣어요. 됐냐? 그래서 여기에 소금물 됐어? 소금물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질산은 수용액도 이만큼 있어. 이거 10g, 이거 50g 이렇게 있다고 치자. 됐어? 그래서 얘를 커다란 비커 속에다가 넣고 뚜껑 안 덮은 상태로 이렇게 그 저울 위에 올려놔. 그러면 그릇의 무게 다 무시하고요. 이 질량이 60g이야 이렇게 측정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그리고 나서요. 이 둘에 있는 액체를 여기다가 부어. 됐습니까? 자, 붓고 나면 이 액체에 있는 물질들이 화학 변화하겠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안에 있는 애들끼리 밖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화학 변화하는 거야. 되겠어?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
밖에 있는 애들은 밖에 있는 애들끼리 화학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중 항상 양이온인 금속이 먼저 써지니까요. 얘하고 얘 중에서 금속은 얘니까 얘 먼저 쓰면 돼요. NaNO3 질산나트륨. 그래서 에다가 더하기. 자, 염화이온하고 은 중에서는 은이 양이온이니까 얘 먼저 쓰면 돼요. 자, 그래서 AgCl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 그래서 얘네들을 뚜껑을 연 상태로요. 액체를 섞어놓고 빈 통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됐습니까? 빈 통은 그대로 놔두면 여기에 있는 이 액체에 얘네들이 섞여서 화학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얘도 수용액입니다. 그래서 얘도 수용액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기체로 날아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25g 생기면 그래서 얘는 35g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해도 전체 질량은 그대로 60g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질량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뚜껑을 꼭 열어야 되니? 뚜껑을 꼭 닫아야 되니? 아니면 열어놔도 상관없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체가 출입하는 실험은 무조건 뚜껑을 닫아야만 질량이 보존되고요. 기체 출입이 없으면 뚜껑을 열어놔도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되겠어? 이해돼? 내 말 알아들어? 너네 방학 때라고 늘어지거나 막 이러면 다 뒤진다. 방학 금방 지나가. 너네 방학 3주야.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개학하는 학교도 생겨. 알겠냐? 정신 차려라. 여름방학은 그냥 쑥 지나간다. 되겠어? 자, 그리고 나면 개학하면 막바로 중간고사야. 이 사람들은.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싸 방학이다. 이 생각하자마자 개학이다야. 알겠냐? 2학기는 더 빨리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0페이지라고요. 자, 20페이지에 질량보존 법칙을 설명한 과학자의 이름도 나와 있네요. 1700년도 과학자입니다. 1772년도에 태어난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질량보존 법칙을 설명한 사람입니다. 자, 과학자의 이름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쯤은 생각해 두세요. 자, 질량보존 법칙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 1번 동그라미에 밑줄 좀 칠까요?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뭐니? 옆으로 쭉 가면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친자를 써주셨네요.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질량은 항상 보존돼야 되고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어요. 질량보존 법칙은 밑줄 쳐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성립한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상관없다. 모든 물질의 변화에 항상 성립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뚜껑을 열어도 되는 이 실험.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섞으면 이때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을 섞으면 염화나트륨과 질산을 섞으면 염화은이라는 물질과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때 출입하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질량이 그대로 저울에 누구 보여요? 뚜껑이 열렸는데도 165.3, 165.3 질량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 밑에 볼게요. 기체와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탄산칼슘 밑줄. 탄산칼슘은 화학식으로 탄산칼슘이고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뭘까요? 뭡니까? 조개 껍질. 그래서 달걀 껍질. 그리고 선생님이 쓰는 분필. 됐습니까? 얘네들이 탄산칼슘이에요. 여기서 조개 껍질, 달걀 껍질, 그리고 선생님이 쓰는 분필 이런 아이들이 탄산칼슘이고요. 얘를 염산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요. 뭐가 생기냐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애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선생님이 힌트 줄게요. 자, 이렇게 화학 물질 중에 탄산 어절식으로 있어.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됐어? 이런 식으로 탄산 들어간 애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 무조건 어떤 기체를 발생시키냐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되겠어? 탄산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화학 반응할 때 예외 없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로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뚜껑을 더 닫아놔야만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실험 잘 봐.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달걀 껍질과 염산을 따로따로 넣으니까 저울의 등급이 50.5야. 자, 그리고 염산을 탄산칼슘에 부었어. 자, 그래놓고 뚜껑을 닫았어. 그랬더니 그대로 50.5가 확인이 돼. 그리고 나서 뚜껑을 살짝 열었어. 그랬더니 50.5였던 애가 50.1이 됩니다. 0.4가 없어졌죠.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거꾸로요. 이산화탄소의 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0.4g이네? 알겠습니까? 요거 알 수도 있어요. 되겠죠?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으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의 변화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왼쪽은 강철소 거기다가 가로치고 쓰세요. 금속 연소. 오른쪽은 나무 옆에다가 가로치고 쓰세요. 비금속. 여기서는 철하고 나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철이 아닌 다른 금속도 똑같고요. 나무 아닌 다른 비금속도 똑같습니다. 자, 너네 알죠? 금속을 태우면 무조건 질량이 뭐한다?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비금속을 태우면 무조건 질량이 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을 태우던 비금속을 태우던 태우는 실험은 무조건 닫힌 공간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야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21페이지 빨리 풀어 채점까지 하고 쉴게요.
뜯을래? 이렇게 숙제를 안 하니까 답안지 뜯을 이유가 없었지 그동안에. 이거는 이렇게 힘들지 이건. 자, 채점까지 다 하셨겠죠? 채점 안 된 사람들 빨리 마무리 하시고요. 21페이지요. 1번부터 5번까지 푸셨고요. 자, 여러분들 화학은요.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 네모 박스 채우는 것들도 하십시오.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아? 할만해? 맞임? 오연 질문. 시우 질문 되겠습니다. 네, 10분만 끊었다가요.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죠.